안녕하세요. 초등 중국어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이혜영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 중국어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초등 중국어 하면 초등학생들이 벌써 중국어를 배우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 요즘 초등학생들도 중국어 많이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분들도 많은 학생들을 감사하게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초등학생들도 중국어 배워? 라고 주변 지인분들이 의아해 하면서 물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좀 당연시 됐다고나 할까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집에서 엄마표 중국어, 아빠표 중국어라고 하면서 집에서도 많이들 중국어를 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꼭 교육기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려는 분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는 한번 중국어 가르쳐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랑 함께 이 강의를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들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중국어를 내가 배워본 적은 없지만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 중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중국어를 강의를 처음 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 대부분 소개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중국의 개관과요, 중국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중국어기 때문에 한자도 많이 나올 거고요. 한어 병음이라고 해서 발음 기호 표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어 옆에 제가 이렇게 가로로 한자를 표기를 할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이게 중국어 발음 기호 표기거든요. 보통 고유명사는 표기가 앞에 부분이 대문자로 표기되지만 대부분의 한어 병음은 소문자로 표기되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공식 명칭 한번 같이 볼까요? 중국의 공식 명칭은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中华人民共和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中华人民共和国입니다. 중국의 수도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베이징이죠. 예전엔 북경이라고 표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발음 그대로 베이징이라고 표기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이징, 베이징이라고 읽습니다. 국기는 많이들 아시긴 아실 것 같은데요. 모양은 많이들 아시지만 뭐라고 읽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오성홍기라고 하고요. 오성은 5개의 별, 홍기는 붉은 깃발이란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싱홍치, 오싱홍치라고 읽습니다. 광활한 대륙의 나라 중국입니다. 면적은요, 세계 4위예요.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1위는 러시아고요. 2위 캐나다, 3위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의 아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죠. 인구는요, 무려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인도고요. 자, 인구도 많고요. GDP도 세계 2위의 국가입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현재도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나라지만 무엇보다도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중국의 문자, 한자죠. 중국의 문자와 건축은 오랜 역사와 함께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앙소문화인데요. 앙소문화는 중국어로는요, 양샤오문화. 다시 읽어볼까요? 양샤오문화라고 합니다. 앙소문화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 문화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서안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서안이라는 곳에 반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앙소 문화의 유적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신석기 문화의 토기들의 채색이 되어 있는데 검정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그 문양이라고 하죠. 그 모양도 굉장히 기하학적이에요. 전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혹시 서안에 중국이라는 도시 서안에 여행을 가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그 앙소문화 반포 유적지를 저는 꼭 추천합니다. 기원전 5,000년 전에 앙소 문화를 시작을 해서요. 중국 역사의 가장 오랜 기록 문자죠. 갑골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아구원, 지아구원, 갑골문이에요. 갑골은요, 우선은 갑은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뜻이고요. 골은 뼈골자인데요. 뼈골자가 좀 이렇게 넓은 소의 넓은 뼈 부분에다가 새기듯이 칼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새기듯이 글자를 새긴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1300년 전부터 사용된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모양은 계속 변했지만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니까요. 중국의 오래된 문자 역사를 자랑할 만한 부분이지요. 자,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그냥 장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래 있지요. 만리장성은요. 중국어로 와리장성.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와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면 만리장성에 가면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만리장성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 사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비석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명소이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많은 분들, 외국 분들이 이제 관광 명소로 찾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2000년 동안 지은 세계 최대 건축물이고요. 기원전 220년에 진시황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했던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의 건축물도 있고 문자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문화 수업 같은 부분은요. 나중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할 때 정말 저도 즐거울 만큼 재밌게 할 수 있는 문화 수업 부분인데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설명을 드리고요. 중국에는 우선은 대표적으로 전통 명절 춘절이 있고 단오절이 있습니다. 춘절은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데요. 춘절을 한번 중국어로 읽어볼까요? 춘지에, 춘지에라고 읽고요. 단오절은요.端午节라고 읽습니다. 중국은 화려하고 독특한 전통예술, 경극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혹시 경극 아시나요? 경극은 중국어로 찡주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중국의 경극을 보고는 중국식 오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오페라 경극을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의상과 복식과 그리고 화장법이 있지요. 자, 정말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오랜 필수품이죠. 중국어로 읽어볼까요? 차. 이 차는요, 마시는 차 아시죠? 대학생들도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늘 언제나 따뜻한 물에 차를 들고 다닙니다. 신기하죠? 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차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어른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도 많이 마시고 있지요. 중국인들의 오랜 생활 필수품이지요. 차 문화도 제가 한번 그 초등학생들이랑 수업을 했었는데요. 전 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니까 마시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그냥 설명은 그래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고 다 한 번 한 번 맛을 보면서 색깔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음식은 워낙 유명한 건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음식은 지역마다, 지역이 워낙 너무나 넓으니까요. 땅이 넓다 보니까요. 지역마다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8대 지역 요리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사용하는 조리법과 특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그 각 도시, 특히 중국의 수도 베이징 가오야라고 하는데요. 중국 오리구이죠. 겉은 굉장히 과자처럼 바사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드셔보셨나요? 꼭 베이징에 가실 일이 있다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 가면 딤섬이 있고요. 딤섬은 맛있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하지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소동파에 동파육이 있는데요. 동파육은 우선 소동파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적 인물이고요. 그 소동파란 사람이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동파육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요리죠. 자, 중국 요리를 떠나서요. 중국의 지역과 소수민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아까 세계 4위의 큰 아주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중국 북쪽의 한운대부터 남쪽의 열대까지 총 6개의 다양한 기후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는 그래요 하고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운대에서 추운 날이에요. 눈이 내렸어요.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분명 비행기를 타고 남쪽 지방을 갔더니 더워요. 반팔을 입고 있어요 하면 애들이 그래요? 그 당일에요? 네. 4시간 만에 쭉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더워 여름이에요. 그러면 우와 하고 신기해합니다. 실제로 제가 친구들에게 선생님은 이쪽에서 유학생활을 했어. 이쪽은 서안이라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 기차를 타고 여기 중원대에 갔는데 너무 추워서 잠바를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선생님이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긴팔 티를 입고 갔는데 4월이었거든? 그런데 여기 갔더니 너무 추워서 잠바를 입었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렇구나 하고 되게 이 예시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중국의 지역 부분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지만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족과 소수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요. 우선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 총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포를 잘 보시면요.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족은 92%, 약 9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수민족은요, 약 8%입니다. 한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소수민족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중국어를 설명할 때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중국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바로 한족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한족이 많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요. 중국은 지역이 넓어서 기후도 다양하고 여행을 가면 재밌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어요. 어떤가요? 중국인 같은가요?
제 생각엔 전혀 중국인 같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티베트족이라고도 하고요. 시장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장자치구 쪽으로 가면 다들 이런 복장과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죠. 자, 중국의 이제 사용 현황, 중국어의 사용 현황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위 사용 언어라고 써 있는데 무엇이 1위 사용 언어일까요? 영어라고 제가 이렇게 가려놓고 여러분께 물어보면 영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물론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것은 영어가 많겠지만요. 인구 때문에 중국어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페인어와 영어도 이렇게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족을 얘기하면서 한어 부분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어. 우리는 중국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중국이란 나라의 언어니까 중국어가 맞겠죠. 근데 웬 한어일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한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유, 한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요. 한유, 한유, 한유는요, 한족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자, 중국어라고, 우리 한국은 중국어라고도 하고요. 중국에서는요, 한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지요. 한어는요, 한족의 언어라는 뜻으로 고대 갑골문부터 지금 오늘날 현대 중국어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 한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요즘 쓰고 있는 현대 중국어, 그 중에서도 보통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화, 보통화는 우리식 표현으로, 한국말 표현으로는 표준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화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보통화는 보통화라고 읽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보통화. 보통화는 현대 표준 중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방 방언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 표준어가 어디를 기초로 하나요? 서울말을 기초로 하듯이 북방 방언, 베이징이 북쪽에 있으니까요. 북쪽 사투리를 기초로 해서 만든 기초 방언으로 한 것이 바로 표준 중국어가 보통화라고 합니다. 중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요. 방언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서 제주도 사투리를 들어보면 어떤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정말 제주도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랑 대화할 때는 그냥 그래? 별 느낌이 없었는데 엄마랑 통화할 때는 정말 제주도 말을 쓰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 얼마나 혹시 큰지 아시나요? 약 97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큰 나라의 방언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언은 대단하고 많고 그런데요. 7대 방언을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북방방언. 사용이 어떤가요?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죠. 두 번째 오방언은 어디 있나요? 오방언은 상해 지역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상해를 기준으로 있는 그 주변에 오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방언은 이쪽 호남성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방언은 그 사이에 있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언은요. 가장 복잡한 그 분포도를 갖고 있긴 한데요. 우선은 복건성이라고 하죠. 복건성에 가장 많은 분포도가 되어 있지만 홍콩에도 있고 제가 색칠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민방언은 이렇게 복건성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방언은요. 슉 날아가서
대부분 어디 있냐면 그 홍콩 주변에 광동성 혹시 아시나요? 그 광저우라고 하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객가방언이라고 해서 어떤 글을 보니까 동양의 유대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객가방언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가운데에 광동성 안에 어떤 특이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7대 방언은 뭐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7개의 큰 방언이 있구나. 그리고 중국 사람들끼리도 방언으로 대화를 하면 어려울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요,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중국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수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정확한 한중 수교는요, 199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수교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한중 관계는 어떤가요?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분들도 많이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성인분들이 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도 중국어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수교 기념으로 문화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를 배우기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중국의 공식 명칭, 중국의 인구와 경제,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문화, 중국의 소수 민족, 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용 현황, 인구 때문에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화라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방언 중에 7대 방언은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한중 수교라고 해서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 여러분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부분이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중국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지도 방법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내가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실제로 교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까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중국어를 뭐 교육기관에 가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서는 전 그냥 집에서 엄마표, 아빠표 중국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 중국어 조금 배워서요. 엄마표 중국어, 아빠표 중국어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